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델타 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델타 결선은 자 모양이 여기에 있는 이 그림과 같죠? 이런 모양으로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모양이라 해가지고 델타 결선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고리 환자를 써서 환형 결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델타 결선의 특징을 보면요. 이때 이 상전류 IP가 자, 이렇게 서로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Y결선에서는요, 이 중성점을 기준으로 상전류가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델타 결선에서는요, 이 상전류가 이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전압이 되고 이 부분이 상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놨어요. 그랬을 때 이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 VL, 선간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 선에 흐르는 전류가 IL, 선전류가 되는 겁니다. 선간 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때 이 선간 전압 VL을 보시면은 이 상전압 VP와 병렬 관계로 물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선간 전압 VL은 상전압 VP와 서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전류 IL은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더 커요.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 늦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유효 전력, 즉 소비 전력은요, Y 결선을 했을 때의 전력이나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전력이 똑같아요. 이때 이 전력은 자 여기 나온 것 같죠? VP 곱하기 IP, 이 상하나 VP IP 이 곱한 거에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했을 때 이 한 상의 전력이 되는데요. 이때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상이. 그렇기 때문에 3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3i의 제곱에 r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루트 3 곱하기 VL 곱하기 I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Y결선과 델타 결선의 특징을 비교를 해 볼게요. Y결선일 때 자 전류 관계를 보시면은 Y결선일 때 전류가 같았죠. 선전류 IL과 상전류 IP는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압 관계를 볼 때요. 델타 결선일 때 똑같았어요. 선간 전압 VL과 상전압 VP는 똑같았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전류 델타 결선일 때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더 컸고요. 이 전압 관계는요. Y결선일 때 선간 전압 VL은 상전압 VP보다 루트 3배가 컸습니다. 그럼 이걸 외우실 때 이거 먼저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 그러면은 어쨌든 선 쪽이 더 큰 거예요. 자, 전류가 똑같았으니까 전압은 루트 3배가 크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델타 결선일 때는 Y결선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결선일 때는 전류가 같았으니까 델타 결선일 때는 전압이 같아요. 그리고 전류가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평형 3상 델타 결선에서 선간 전압 VL과 상전압 VP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 전압 VL과 상전압 VP가 똑같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일 때요. 선간 전압 VL과 상전압 VP,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의 관계의 식으로 옳은 것은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걸 먼저 골라볼게요. 2번과 4번 보시면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았죠. 그 다음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선전류가 있고요, 상전류가 있으면은 이 선전류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3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에 IL은 루트 3 IP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문제.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요, 선전류가 40A이고 선간전압이 220V일 때 상전류는 물어봤죠. 자, 선전류는 IL이고요. 선간전압은 VL이고 상전류는 IP죠. 근데 얘를 물어봤잖아요. 선전류 IL은 상전류 IP보다 루트 3배가 컸어요. 그러면은 이 IP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IP 상전류는 그러면 이 IP는 이 루트 3을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고 곱하기 IL 선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루트 3분의 1 곱하기 40A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답은 2번 23A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칭 3상항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유상 관계는, 그러면 위의 내용에서요, 선전류 IL이 상전류
IP보다 30도 늦다라고 했죠, 위상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여기선 상전류로 물어봤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늦다란 이야기는, 즉 상전류 IP는 선전류 IL보다 30도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죠.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류는, 자, 30도면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파이가 180도죠. 6 나누기 180이니까 30도. 3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 180 나누기 3이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3분의 파이는 답에서 제외되고요. 상전류가 6분의 파이 앞선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200V 30A 있다.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선간 전압과 선전류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즉 선간 전압 VL을 물어봤고요. 선전류 IL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이 VL은 VP와 똑같았죠. 그러면 이 VP가 상전압 200V였죠. 그래서 200V 해서 2번과 3번은 답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이 선전류 IL은 상전류 IP보다 루트 3배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IP 상전류는 30A라고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30을 곱해 주시면은 30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자, 선간전압이 200V고 선전류가 30 루트 3.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델타 결선에서요, 선전류가 10 루트 3이면은 상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선전류는 IL이고 상전류는 IP죠. 그러면은 IL과 IP의 관계를 보시면은 선전류가 루트 3배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상전류 IP를 물어봤죠. 이 IP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IL이 되는 거고요. 자, 루트 3분의 1 곱하기, 자, 얘가 10 루트 3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돼서 10A가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220V 델타 결선에서요, 한 상의 부하가, 자, 임피던스 Z는 8 플러스 J의 6ohm이면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이 선전류는 IL이 되는 거고요. 임피던스 Z는 6대 8대 15oh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20V는 선간전압입니다. 아무런 상전압인지 선간전압인지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다 선간전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선전류 IL을 물어봤기 때문에 선전류 IL은 루트 3의 상전류 I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IP는, 자, 여기서 보시면 V는 I 곱하기 Z 하기 때문에, 자, 이 I는 Z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Z분의 V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V는, 자, 상전류이기 때문에 상전압으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 상전압은 이 선간전압과 똑같았죠. 델타 결선이니까요. 루트 3 곱하기, 자, 임피던스는, 자, 6대 8대 15ohm이 되는 거고요. 상전압 VP는 220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은 2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2 루트 3, 답은 2번 22 루트 3 암페어가 됩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이고요.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의 8ohm인 경우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하고 물어봤죠. 어쨌든 선전류 IL을 물어봤잖아요. 선전류 IL은 루트 3 곱하기 IP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상전압 200V가 발생했어요. 그럼 선간전압도 당연히 200V겠죠. 이곳 부하에 걸리는 상전압 VP도 200V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 Z분의 IP니까 V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는 6대 8대 15ohm이 되는 거고요. 자, 상전압 VP는 200V죠. 그래서 200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얘가 20이 되니까 20 루트 3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0 루트 3 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 상의 전류가 10A이고요. 각 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 하면 전체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하고 물어봤죠. 그럼 부하가 델타 결선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소비 전력은 P가 되는 거고요. 리액턴스는 XL이 되는 거고, 저항은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전류니까, 자, I, P는 10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시면은, 한 상이, 자, 저항이 3ohm이고요. 이 리액턴스가 J의 4ohm이 되겠죠.
이것과 똑같은 회로가 델타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선전류 IL이 흐르고요. 여기에 상전류 IP가 흐르겠죠. 이 한 상에서 발생하는 전력 P는요, I의 제곱에 R이 되는데, 이 I가 상전류 IP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상전류는 얼마죠? 10A죠. 그러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 R은 자 4ohm이죠. 자 4를 곱하시면은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400W가 돼요. 그러면 얘는 한 상의 전력이죠. 근데 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00W가 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층 3상 전압의 델타 결선으로 부하가 구성되어 있다. 3상 중 한 선이 단선되는 경우 소비되는 전력은 끊어지기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는데요. 먼저 전력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리액턴스는 제외하고요. 자, 순수하게 저항으로 이루어진 이런 델타 결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전압 V가 걸려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저항 R이 있고요. R이 있고 R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상에 이곳 한 상의 전력 P를 보시면은 자, R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3상이기 때문에 델타 결선일 때의 전력은 R분의 V제곱인데 한 상, 두 상, 세 상이 있으니까 자, 3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를 1번으로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3상 중 한 선이 단선이 됐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죠. 전류가 이렇게 밖에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전선이 이렇게 먼저 그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 R가 만나죠. 이곳 저항 R가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여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곳 저항과 만나겠죠. 그래서 이곳 저항과 만나요. 그리고 보시면은 병렬 회로가 되는 거죠. R, R, R이 되는 거고요. 자, 얘를 이 모양으로 합성을 해주면은 이곳이 2R이니까 자, 이곳 합성 저항 R0는 합분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R 더하기 2R분의 R 곱하기 2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분모는 R 더하기 2R 3R이 되겠죠. 분자는 R 곱하기 2R 그래서 2R의 제곱이 되고요. 하나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R이 되는 겁니다. 이곳 R0는 3분의 2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곳의 전압이 V가 되겠죠.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력 P는요. R0분의 여기가 R0잖아요. V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R0는 그러면은 3분의 2R분의 V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시고 얘는 분모로 가죠. 그래서 분모는 2R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3분의 V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은 자, 이 부분에서 자, 얘만 따로 빼면은 자,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분의 1로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풀이 과정이나 설명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선이 단선되는 경우에는 전력 P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